대통령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선거 시스템에 해킹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백종욱 전 3차장이 나와서 맞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준계 변호사님, 오늘도 제 7차 변론기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제 7차예요, 7차. 네. 지금까지 되게 빠르게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까지 중에서 눈여겨보신 건 뭐가 있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상민 장관의 네. 어떤 증언에 관심을 가졌지만, 저는 오늘 그 안기부 국정원 그 전함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신원식이요? 아니요, 신원식은 거기. 홍장, 누구요? 오늘 국정원. 네, 국정원 그 사람 네, 이름이 그분. 뭐죠? 네. 그분의 진술이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의 진술의 핵심이 뭐냐. 지난번에 중앙선관위 해보니까 이거 해킹 가능성이 있더라. 네.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 없더라라는 점과 관계돼서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전 국정원 3차장. 이름이 뭐죠? 네, 이 조남이 백종욱이네요. 백종욱. 네. 그래서 저분의 진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분 아니나 다를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 기사 잠깐 봅시다. 네, 조금만 올려주시면 업무망, 이제. 선거망 네, 문제 그렇죠? 있다. 네, 그렇죠? 네, 역시 중수부 검사 출신 정준계 변호사님 저하고 보는 각이 좀 다르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이 재판 중에서 무엇이 가장 눈여겨보였고 어떤 부분이 오늘 방송 중에 저희가 중점으로 해드렸으면 좋겠는지 댓글 좀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대통령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우리 그 중앙선관위의 이 선거 시스템에 해킹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공정하게 관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네.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엄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거 부정론자들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결의를 달리하는 면이 있는데 네네. 오늘 그 백종욱 전 3차장이 나와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계엄을 하게 된 원인으로 말씀하시는 중앙선관위 서버의 해킹 가능성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라는 취지의 현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증언이 왜 중요하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금 탄핵된 사유가 구체적으로는 4가지인데 4번째 사유가 그겁니다. 이번 계엄을 통해서 그 중앙선관위의 서버 등을 압수한 행위 그것이 위헌적이다.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지금 백종욱 전 3차장의 증언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냥 조그만 아이의 명복을 좀 빌고 싶습니다. 이름이 하늘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어떤 미친 여자가 누구든지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어린 아이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우리 잠시라도 그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해주면 그래도 그 아이 부모도 그 아이도 좋은 곳으로 그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께 잠시 그냥 여러분도 함께 그 하늘이 아이의 명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신적 질환이 있어갖고 한참 쉬었다가 다시 이제 교직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이거 좀 안 될 것 같다. 다시 좀 휴직을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탁상 공론을 하는 교육청 관계자가 이런 사유로 다시 휴직하는 건 안 돼요. 이러면서 며칠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끌다가 그 사이에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저렇게 또라이, 저렇게 미친 사람은 정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정말 치료시설로 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철저하게 저는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아마 이렇게 항변할 거예요. 아니 법에 정해진 대로 규정에 따라 처리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런 아주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어떤 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 어떤 업무 처리가 정말 8살 어린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맞습니다. 맨정신으로 정말 살기 힘든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민주당 사람들이요. 요즘 우리 쪽 사람들이 집회하는 걸 보면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대요. 왜요? 저것들 미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이렇게 욕을 한대요. 날씨도 추운데 저것들이 왜 모여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이 욕을 한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정 변호사님 오늘 그 전한 교수님 천안에서 연설하는 거 잠깐 보셨죠? 네네네. 근데 정말 잘하시죠? 뭐랄까, 이제, 사람마다 뭐 이렇게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 우리 전한기 선생님의 연설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말을 스타커터처럼 탁탁 끊어요. 네. 그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뭐 아주 막 웅장하고 아주 화려한 연설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은 네. 지금 만약에 정 변호사님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네. 요즘 시국에 대해서 연설을 해달라면 짧게 포인트가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제는 행동할 때다. 아, 정 변호사님이 네네. 이제는 행동할 때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만약 네. 여러분들 앞에, 그러니까 이 방송 말고 연단에 선다면 전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2017년 유여해가 왜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태극기를 들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이 샤이 보수일 때 저는 샤우팅 보수였습니다. 미쳤다고 해도 돌았다고 해도 제가 왜 그렇게 외쳤냐면요.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샤우팅 보수라는 그 네.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는 단장님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옛날에 연설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는 외치는 보수가 되십시오. 이제는 소리 내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외치는 거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행동할 때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샤우팅 보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샤이 보수가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보수라고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샤이가 아닌 샤우팅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은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웬만한 변호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얘기하죠. 변호사 점점 먹는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요,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 맞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저 표현 한번 보세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잖아요. 네. 사실은 요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매우 잘못 결정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당사자는 발언하지 마세요. 변호사만 발언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요? 헌법재판소는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변호사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가 없으면. 뭐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없어도 헌법재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 자리에 갔다면 박근혜 대통령 발언 못해요? 그렇죠. 박근혜 뭐예요? 대통령 발언 못하죠. 무슨 왜냐하면 그렇게- 변호사 강제주의니까. 아니, 무슨 그렇게 변호사만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법률심이고 헌법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니, 그건 너무너무 변호사들 우선주의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할 수 있는데 발언을 막아버린 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보는데,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난 말 안 해 이러지만 또 필요할 때가 되면 잠깐 내가 한 말씀 그러면서 너무 유효적절하게 말씀을 근데 하시니까. 저는요, 저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 기간 달려들어 중구난방 조사, 기록 혼재. 딱 저 말이 워딩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을 조사하는데 네. 경찰도 조사하고 검찰도 조사하고 공수처도 조사를 해.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세 군데 가서 조사받으면서 한결같이 일관되게 똑같이 진술을 하겠냐고요. 여기서는 A라고 얘기하고 저기서는 B라고 얘기하고 저기서는 C라고 진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야
저기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했던 조서는 다 증거로 채택할 거야. 그러니까 픽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공수처 조서랑 검찰 조서를 비교해 보세요. 내용이 달라요. 그럼 어느 거 채택할 건데 도대체?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속이 시원한데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오늘 헌재 내용을 뉴스를 볼 수 없었다. 뉴스 보면 속 터져서 볼 수 없었다.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 또 뉴스에서 혹시 나쁜 얘기 나올까봐, 특히 이상민이가 이상한 얘기 할까봐 뉴스를 못 봤다 하시는 분들 안심하고 지금 방송 보십시오.